이번에는 국어사 파트를 할 건데 의문론을 좀 제외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의문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문론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한 번에 다뤘을 때 국어사가 좀 더 실감나고 와닿기 쉽기 때문에 어차피 복습을 하게 된다면 의문론을 다 같이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어 역사와 중세 국어의 특징 정도로만 나눠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언어가 우리가 언어의 특징 중에서 언어의 역사성, 이 녀석이라는 얘가 있었습니다. 역사성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계속 변한다라는 걸 내포하게 되는데 시대에 따라 변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맥락이 없이 변한 게 아니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의 그 자체와 표기 그리고 문법 어휘가 변화하는 그 지점을 우리가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 표기, 그리고 문법, 그리고 어휘 이렇게 총 4가지 측면으로 다뤄볼 겁니다. 자, 우리가 제일 흔히 아는 중세국어 대표주자 훈민정음 해례본의 첫 서문이 적혀 있습니다. 자, 뭐라 적혀 있죠? 현대국어에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중세 국어에서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서먹지 아니할서이 라고 되어 있죠. 이 문장의 뜻은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뭐가 달라 보이죠? 하나씩 해볼까요? 나라 말 쌈이 중국에 달아 문자 와로 서를 사마띠 아니할수 사마띠가 통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는 뭔가 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자를 썼었고요. 배치가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또 막상 보면 좀 달라 보이긴 하죠. 그리고 쌈이 그 다음에 사마띠 아니할수 요런 것들 좀 익숙하지 않죠. 일단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것은 이거의 어떤 형식으로 시계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정말 보면 어마무시하죠. 좀 양이 어마무시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다? 다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일단은 시기별로 지금 밑에 보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양으로 적혀 있지만 간단합니다. 시기가 총 4가지로 구분돼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분류는 일본이 역사를 구분하면서 만든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역사에서도 쓰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대는 언제냐? 삼국시대 시대부터 통일신라 시기고요. 중세는 고려부터 조선 전기에, 근대는 조선 후기에 포함되고요. 현재는 개화기 이후 다루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됐죠. 훈민정음 창제. 이 거대한 사건이 어마무시한 큰 변화를 만들어냈고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록 문자로서 의미가 큰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훈민정음이 있는 시기에 문헌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우리는 분석하기가 쉬워지겠죠. 없으면 없을수록 더 힘들겠지만, 일단은 확실한 거는 조선 전기부터 쭉 지속적으로 문헌은 많아요. 그리고 그 이전의 시기에는 한자라는 체계를 계속 빌려서 썼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가 있죠. 자, 고대 국어는요, 왜 삼국시대부터 다루냐?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책이라고 할 만한 게, 인정받는 역사책이라고 하는 게 삼국사기, 삼국유사 정도예요. 유사는 참고 자료고. 삼국사기를 봤을 때 어때요? 한자로 돼 있죠, 일단. 역사 자료로서 삼국사기만큼 오래된 게 별로 없어요. 삼국사기만큼 오래된 거는 거의 대부분 소실됐고, 삼국사기도 누가 만들었죠? 김부식이라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기록으로서는 삼국사기가 제일 오래된 거고, 이제 그 외에 사료들을 찾아내면서 사료들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이나 그걸 알아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방식이 향찰, 이두, 구결이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 구성 방식을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개는 전부 다 한자를 빌려서 썼어요. 한자를 빌려 썼기 때문에 한자는 소리와 뜻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의, 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뜻을 미안해요. 뜻이 의고, 미, 소리가 라고 하는데, 의차라는 말은 잘 안 쓰긴 하지만, 차라는 말은 아직 남아서 씁니다. 그래서 소리를 빌려서 쓴 건 차문자, 뜻을 빌린 건 의차문자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향찰 같은 경우는 어떻냐? 섞어 썼어요. 한자의 소리와 뜻을. 그리고 향찰이라는 것 자체가 문장 중간중간에 있는 조사들 있죠. 그런 거를 한자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얘는 이다로 쓸 겁니다. 근데 이게 왜냐? 같다기 때문에 우리 위에 는 있죠. A랑 B는 같다, 혹은 A는 B다.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같을 여자는 같다, 혹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다, 이런 식으로 섞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에라는 소리를 내는데 이건 의로서 쓰이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의미를 쓰기도 하고 섞어 쓰기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서동요, 그리고 참기파랑가, 이런 거의 향가는 한자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향찰이라는 차, 의차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문법을 최대한 나타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두라는 건 설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행정문서, 실용문에서 쓰였다는데, 자료는 우리가 의문론 다루기 전에 한번 가볍게 다루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구결, 이거는 우리말식으로 읽도록 도는 표기인데 어떤 방식이냐면요, 하늘, 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이게 하늘과 땅은 검고 푸르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옆에다가, 한자 옆에다가 조그맣게 쓰는 거예요. 이게 구결이고요. 이 구결은 일본으로 넘어가서 가타카나를 만드는데 영향을 준 거 아니에요? 라는 가설도 예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은 고멸을 한자의 특정한 그 획순을 따와서 만들어낸 게 바로 구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국어 파트인데요. 요거 파트는 꽤 길어요. 그래서 좀 나눠서 해보도록 할게요.